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등치도 산만한데 하는 짓도 산만하죠. 일단 윤석열이 언론에 등장하면은 왜 마치 동네에 멧돼지 한 마리 출몰한 것처럼 진짜 사방이 초토화가 돼요. 한 2, 3일 지나면 사람들이 너무 피로해. 너무 현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백 개의 언론들이나 포털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그냥 계속해서 전송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빨아주고 있는 이 덕후들이 등장을 해요. 검사들이고, 뭐 척척이고, 향수의 아저씨고, 뭐 이런 인간들 다 등장해갖고 미친듯이 빨아줘. 그리고 그거에 언론들이 다 나와. 그러다 보니까 말폭탄의 성찬인 거예요. 그것도 극단적이고 막 이런 게. 팩트는 없어. 팩트라는 게 없어요. 나는 탄압받고, 이거는 뭐 살아있는 수사를, 권력을 수사했더니 나를 탄압하는 거고, 검찰에 대한 적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중립의 훼손이고, 말장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싸우는 방식이 딱 나경원하고 똑같거든요. 나경원한테 계속 나온 이 의혹들을 나경원이 단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사실관계 해명한 적 있나요? 저에 대한 탄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그렇게 해서 계속 대결 구도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도 팩트 나오면 엄마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개결 구도,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고 나서 팩트가 나오면은 그게 뭔데? 그게 뭐 별거야? 내가 만났는데 뭐? 내가 뭐 그 사람들 못 만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나경원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인생을 정도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직구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이 직구를 날리는 사람한테는 상극인 거지.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미친 듯이 돌아버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냥 정도를 걷는 정부잖아. 스탠다드 안에 있는 정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나 이 참여정부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정도를 걷지 않고 출세를 하고 정도를 걷지 않고 남한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를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얘네들의 이 모럴 해저들을 진짜 우리는 극단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죽어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네가 더더욱 발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 윤석열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사찰 문건을 딱 내놨잖아요. 이것도 딱 걸렸어. 왜냐면 본인이 직무 정지된 다음에 얻은 그 정보잖아요. 절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최소한의 어떤 범죄라든가 윤리의식이나 이런 거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내가 하는 건. 똑같은 혐의 그보다 더한 걸 가지고도 양승태 사법부는 양승태가 왜 감옥 갔는데 사법농단에서 판사 사찰을 가지고 처벌 받은 거는 인사 업무하고 무관한 기획조정실에서 그 권한이 없는 자들이 그걸 수집했기 때문이에요. 범정은 이 사찰 문건을 수집하면 안 되는 데거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반부패 부서에 넘겨고 지들끼리 돌려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서로 보고를 했잖아. 그런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용이 별거 아니니까. 뭐 내용이 별거 아니야. 이거 판사들이 봤을 때는 뒤집어질 내용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추미애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공개할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밝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은 정도로 가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로 있었는지 검찰총장까지 어떻게 시대를 잘 만나서 갔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런 인간의 몰락을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재미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의 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이 고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고 심지어 판사들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에 대한 집에 사과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것들 싸그리 잡아달라가지고 사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로 지금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위법하고 부당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중립성을 훼손한다라고 정말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그러면은 옷 벗고 나가야 정상이지. 자기들이 봤을 때 독재 정부잖아. 독재 정부면 옷을 벗어야지. 근데 어떻게 한 놈도 사표를 안 쓰냐고요. 이게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네, 진짜 이 모럴 해저도 너무 심각하죠. 단 한 번도 얘네들은 자기의 죄로 처벌받거나 누구한테 소리를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젊어서 추미애 같은 장관을 만나고 훈련받으면서 검사로서 성장했다 그러면은 저렇게 개망난이가 됐겠냐 말이죠. 그리고 그 윤석열과 똑같은 개망난이, 리틀 개망난이들이 지금 검찰청에 수백 명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간다고 해서 더 나은 검찰총장이나 더 나은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추미애 장관이 좀 애들을 좀 만져줘야 돼요. 장시간에 걸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오래도래 좀 그 법무부 장관에 좀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다 한 다음에 와서 한번 이렇게 좀 만져주는 게 검찰들이 좀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릴 수 있고 그 내부의 구성이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대검에서도 이제 수사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검 컴퓨터 안에 판사 사찰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판사 사찰만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언론사나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 다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사찰을 하고 사찰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언론 플레이로 써먹고 언론 플레이 안 되면은 기소하고 좋잖아. 약점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자기 힘을 누려하는데 단순히 판사만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 그 컴퓨터가 법무부에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 밑에서 딱가리짓 했던 애들은 이제 딱 걸렸는데? 예. 검사들 왜 변호사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저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 오늘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사찰이다. 검사가 판사를 사찰해서 이 재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빨리 입장 표명하고 고발하라고 오죽했으면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이걸 발표했어요. 성명 발표를 했어. 빨리 입장 표명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김명수 대법원장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지나가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람하고 윤석열은요, 윤석열이 어그레시브라면 이 사람은 패시브 어그레시브예요. 한 사람은 공격형이고 한 사람은 수동이 공격형이에요. 본질은 같아. 양식만 그 양태가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이 지난달에 사법부의 재판을 침해하는 그 어떤 방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판사들 탄핵해주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국회의원들이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 기분 나쁘다라는 거였거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심지어, 그 8.15 광복절 그 집회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최소한의 난 사과라도 하거나 인사 징계나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의식에 쩔어 있는 거야, 윤석열처럼.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인터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이거 검찰개혁도 반대하는 사람이야. 사법농단 그 판사들 전부 다 복직시켰어. 사법농단으로 유죄받은 판사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윤석열 되고 나서 검찰하고 판사들은 그냥 거의 짝짝꿍 세트로 같이 가요. 나경원이나 김건희, 좀 통기각 나온 거 보세요. 저는 이거는 김명수의 암묵적 동의가 없이는 판사들이 이직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 둘의 콜라보나 압수수색 영장 나오는 거나 이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같이 놀았거든.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가 입장 표명을 못하는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이 사람이 정도로서의 대법원장이라면 지금쯤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검찰농단이라고 한마디 해야 되거든. 근데 입 뚝 다물고서는 있다라는 거는 그건 윤석열 편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거는 명백한 사찰입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맞는 거거든. 그리고 윤석열을 수사 의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고발하고. 근데 안 한다고요. 왜? 본인이 윤석열하고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같이 왔으니까. 이 사람의 임기가 6년이라는 사실이 되게 비극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인재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부분이 괜찮은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부분이 괜찮은 사람은 많지만, 정말 전체가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전우용 학자님이 그 정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이 글이 굉장히 가슴을 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검찰개혁은 법이 있어도 돈과 빽이 없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전태일의 유지를 잇는 일이 검찰개혁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사안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대립은 현상일 뿐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하려는 시민들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질입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은 지금 두 세력을 대표하는 얼굴일 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습니다. 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태일에게 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했느냐라고 묻는 격입니다. 하늘의 전태일이 오늘 정의당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